자, 사람의 유전현상 이용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가계도 설명했고, 자, 그다음 가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유전현상의 특징을 잡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형 분석법은 시점은 현재지, 어떤 유전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을 때 그 현재 그 특정 유전현상에 대한 사례들을 모으는 거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뭐가 있고 우열관계가 뭐가 되고 이 유전자들이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야. 그치? 시점 현재라는 거.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을 모았을 때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뭐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이라든지 성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징도 있었잖아. 그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고, 일단 통계조사형 분석 방법도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뭐가 뚜렷한 우열 관계가 뚜렷한 사례만 지금 출제가 됐어. 자, 그 다음 가계도 같은 경우는 단성을 넘어서 양성, 삼성까지도 문제가 나왔지만 통계조사형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위주로 나와요? 단성 위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양성까지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점점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 당연히 단성이든 양성이든 각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와 주로 우열관계가 뚜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뭘 파악해야 돼? 우열관계 파악해야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도 분석 방법과 유사하긴 한데, 그 가계도하고 차이점들은 그 나오는 전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나, 됐지?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 이러한 특징들을 통계조사형 분석법에다가 직접 뭐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활용할 거란 얘기야. 알았지? 이건 이미 다 앞에서 정리한 부분이니까.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통계조사형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거야. 부모를 교배시켰거든. 교배시켰는데 그 자손에게서 특정 성에 대해서, 특정 성에 한해서 특정 형질만 나타나는 경우, 특정 성에 대해서 항상 그 형질만 나타나더란 얘기지. 그런 경우는 의심할 필요 없어. 상염색체면 이런 게 가능해, 불가능해? 상염색체면 불가능하지.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야? 성염색체로 풀어내라고. 알았지? 이런 특징은 성염색체 유전에 한해서만 나오게 될 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야. 알았지? 이 내용을 좀 많이 써먹을 거야. 써먹는다 그랬는데 이걸 문제에다가 적용을 잘 못 시키더라고. 됐지? 네,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문제 사례를 볼게요. 일단 문제를 보면 뭘 구분해야 되지? 단성이냐, 양성이냐, 삼성이냐? 뭐야? 단성이야. 형질 A의 특성에 대한 사례래요. 특성에 대한 조사 내용. 됐지? 우리가 보통 형질 A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주로 다뤘던 무슨 병으로 바꿔보면, 유전병으로 바꿔보면 훨씬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유전병 A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거야. 됐지?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유전병을 나타내는, 즉 유전병인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서로 뭐가 돼요? 비슷하대요. 됐지? 이런 경우는 어떤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유전병을 나타내는 남자와 여자를 모아가지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서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질에 대한 표현형을 보게 되면 크게 몇 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 보면 2개 나오지. 유전병을 갖는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구나? 2가지구나. 정상과 그 다음에 뭐가 있구나? 유전병 A가 있구나. 이게 됐지? 이렇게. 그럼 표현형이 2가지만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도 몇 종류 관여한다는 얘기고, 2종류 관여한다는 얘기고, 그 2종류가 어떤 유전자가 정상 결정하고 어떤 유전자는 유전병을 결정할 거란 얘기지.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통해서 표현형이 2가지만 나오려면 이 2 유전자의 무슨 관계도 뚜렷해야 돼? 우열 관계도 뚜렷해야 되지. 됐지?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기호는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하게 되면 A가 나왔으니까 정상을 라지 B라고 그러고 유전병 A를 결정하는 걸 라지 B 프라임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일단 됐지? 그 다음 우열 관계 찾아야 되거든. 우열 관계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지. 됐지? 자녀가 유전병을 나타내지만 이때 부모가 전부 유전병이 뭐 할 수 있대요? 유전병이
아닐 수 있대. 그럼 가계도로 그려보게 되면 아빠하고 부모는 엄마는 정상인데 이때 자녀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슨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유전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우성이라는 얘기야? 정상이 우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이거를 라지 B라 그러면 이거는 뭐라 표현해보자? 일성이니까 스몰 B라 표현을 해볼게 이제. 됐지? 그리고 접근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병, 이게 A의 유전자니까 유전자야. 유전병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상염색체 있지? 됐지? 마찬가지로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으로 유전되니? 맞죠?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야. 그 다음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와 나타내지 않는 남자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 여기다 별표 쳐놓고 뭐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예요.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면 이 유전자를 이제 쌍으로 가질 거 아니야. 쌍염색체니까. 그럼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는 무조건 뭐예요? 스몰 B겠지? 됐지? 그럼 이 여자가 이거일 확률은 몇이야? 1이지? 정해졌으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됐지? 그런데 이때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유전병을 뭐하지 않는데요? 나타내지 않는데 즉 뭐란 얘기야? 정상이란 얘기지? 그럼 이 남자가 가지는 유전자가 뭐 중에 하나야? 라지 B, B 이거는 뭐일 수 있어요? 라지 B, 스몰 B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이것들을 서로 교배시켜서 다음 세대에서 뭐가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래요? 유전병이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래. 이해됐지? 그러면 사건이 몇 사건 나와요? 2사건 나오지. 그러면 이 여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 남자를 만나거나 또는 누굴 만나야 돼? 이 남자를 만나야 되지. 그 사건이 2사건이네. 됐지? 이게 첫 번째 사건, 이거는 두 번째 사건. 그럼 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럼 뭘로 빼란 얘기야? 5R로 빼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이놈을 만날 확률은 몇일까? 이 남자의 부모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잖아. 부모의 무슨 자를 몰라요. 유전자 형을 몰라요. 그러면 이놈일 확률은 정확히 구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됐지? 그럼 어쨌든 이렇게 만났다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유전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스몰 B가 나와야 되겠지. 이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확률이 몇이니까? 제로니까 전체 곱하면 몇이 나와요?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럼 두 번째 볼게. 그럼 스몰 BB가 A를 만날 확률이지? 그럼 A는 확률이 몇이에요? 1이잖아. 그럼 이놈이 1 확률은? 알 수가 없지. 왜? 이 사람 부모의 유전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어쨌든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스몰 B가 나올 수 있지? 이게 됐지? 그러면 이놈이 확률이 몇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지. 이게 됐지? 그러면 이놈이 확률이 가능성이다. 그럼 이놈이 나올 확률은 최대 몇 가지 나오겠냐? 최대 몇 가지 나오겠어요? 이놈이 나올 확률 최대 1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부모가 라지 B고 하나가 스몰 B라면 이게 날 확률 몇이야? 1이잖아. 됐지?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게 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됐지? 이거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어쨌든 이런 조건은 맞아 안 맞아?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라 가정을 하게 되면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몇에서 몇 가지야? 0에서 1까지 간다는 얘기지? 이래서 그러면 여기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뭘로 잡아내라는 얘기야? 가질 수 있는 범위로 잡아내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가 최대 확률이 1이야. 그럼 여기 확률이 몇이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0이면은 0이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럼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확률을 정확히 구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고 2가지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는 몇이 나와? 무조건 0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는 최대 몇 가지 나와? 2분의 1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유전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에서 몇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야. 0에서 2분의 4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을 그냥 50%라 묻지 않고 뭐라 물었어?
50% 이하가 나오냐고. 그렇지? 50% 이하가 나온다고 해? 이 됐지? 그래서 여기다 뭐 쳐놔? 별표 쳐놔. 뒤에 기출문제 보면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또 있어. 됐지? 그 문제가 이번 기말고사 내가 문제 냈었고 기억 안 나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놔. 그래서 확률을 정확히 구해낼 수 없는 경우는 범위를 따져가지고 구해내라는 얘기야.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뭐야? 단성. 됐지? 어떤 형질 A인데 이때 형질 A를 아까처럼 무슨 병으로 바꿔볼 거야? 유전병으로 바꿔볼게요. 유전병 A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한 내용이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표현형이 몇 개 나와요? 내용으로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유전병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 갖지 않는 사람 뭐라 보고? 정상으로 보고, 갖는 사람 유전병 뭐? A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럼 표현형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관여하는 대입전자도 각각 몇 종류씩? 한 종류에서 전체 2종류만 관여할 것이고, 우열관계 뭐 할 거란 얘기야? 뚜렷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유전자의 기호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라지 B, 이거를 뭐라 해보자? 라지 B 프라임이다 한번 정해보자고. 이게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2번째 조건을 보면 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 아까 많이 써먹는다고 그랬지? 교배시켰더니 아들은 전부 다 유전병이 나오고 딸은 유전병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대. 특정성에 대해서 특정 형질만 나타나. 이건 의심할 필요 없이 뭐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그렇지? 아, 그럼 얘는 뭐구나 지금?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럼 성염색체라면 이게 X에 있거나 어디에 있겠어? Y에 있겠지. 어디에 있을까? X에 있겠지. 왜? 어머니한테서, 즉 여자한테서 유전병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X에 있겠구나. 됐지? 자,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우열관계 찾을 수 있거든. 유전병이 누구한테 많이 나온대? 남자한테 많이 나온대. 됐지? 그럼 유전병이 남자한테 많이 나오려면 이놈이 X염색체 있으면 이게 무슨 반성 유전이어야 돼? 열성 반성 유전이야 가능하지? 그럼 열성 반성 유전이라는 얘기는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이 돼서 뭐라는 얘기야? 열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성염색체의 특징, 상염색체의 특징을 여기다 적용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이게 열성이니까 뭐로 바꿔보자? 스몰 b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어머니가 무슨 병이래? 어머니가 유전병이라고 그랬지? 그럼 유전병은 뭐니까? 열성이니까 뭘 가져요? 스몰 b를 갖겠지. 됐지? 아버지는 뭐래? 정상이라고 그랬네? 그럼 아버지는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니까 뭐만 갖겠어? 라지 B만 갖겠네. 됐지?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현재 아들을 보면 아들은 X를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엄마는 뭐만 줘? 스몰 b만 지니까 아들은 전부 다 무슨 병이야? 유전병이지? 그럼 딸 같은 경우는 XX인데 엄마는 무조건 뭐만 주고 스몰 b만 주고 아빠는 무조건 뭐만 주니까 라지 B, 즉 라지 B가 우성이니까 딸은 전부 다 뭐만 나온다는 얘기야? 정상만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문제 들어가면 되지? 그럼 형질 A의 유전자, 즉 유전병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성염색체 정확하게 X에 들어가 있지? 자, 그 다음 니은은 이따 설명할게. 자, 지금 설명할게. 자, 위와 같은 유전 특성을 보이는 형질의 한 해로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 있다. 이때 겸형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남모양으로 바뀌었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뒤에 넘어가게 되면 언제 다룰 거야? 돌연변이 때 다룰 거거든? 그때 한번 다루지는 하겠지만 이때 돌연변이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 변이의 종류냐면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사례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반드시 외워놓으라고 배웠을 거야. 그렇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 페닐케토뇨증, 그 다음 헌팅턴 무도병, 그 다음 알비노증.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유전자 돌연변이 대표적인 사례 이 네 가지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어. 됐지? 그럼 기출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사례들에 대한 내용과 이 유전자들이 무슨 염색체에 있으니까 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고 이것과 관련된 거는 무슨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전 특성하고 A하고 유전 특성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성이고 얘는 뭐니까? 상이니까. 이해됐냐?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아버지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나고 어머니가 보인자일 때 유전병이 나타나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보인자가 뭔 뜻인지 아냐?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라는 뜻이야. 일단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대요. 그럼 아버지는 뭐야? 유전병이니까 뭘 가져요? 스몰 B 가져야 되겠지. 어머니가 보인자니까 뭐야? 라지 B하고 스몰 B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때 태어나는 자식이 전부 다 유전병일 확률이지. 그럼 성별의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내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만나면 뭐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지? 전체 몇 가지 사례 중에서 4가지 사례 중에서 유전병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지? 몇 프로? 50% 되지?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인자의 뜻 설명 좀 할게. 이거 지워야 되지? 보인자에 대해서 얘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 개념상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보인자는 반성 유전에만 쓰는 개념이네? 그런 뜻이 아니야. 보인자는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전부 다 쓸 수 있는 개념이야. 알았지? 그다음에 보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대립 유전자들 간에 무슨 관계가 뚜렷했을 때 일단 쓸 수 있냐면 우열 관계가 뚜렷했을 때 쓸 수 있는 개념이야. 됐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정상 유전자가 있고 유전병 유전자가 있어요. 정상 유전자를 A라고 그러고 유전병 유전자를 A'이라고 할게. 됐지? 이 유전자가 어디다 가정하면 상염색체에 딱 가정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이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갖지. 그러면 어떻게 가져? AA를 갖거나 그 다음에 AA'을 갖거나 그 다음에 A'A'을 갖겠지. 여자든 남자든. 이놈이 성염색체 중에서 무슨 염색체에 딱 가정하면 X염색체에 딱 가정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역시 몇 개를 갖는데 2개씩 갖지? 됐지? 남자는 몇 개만 갖냐? 하나만 갖지? 됐니? 자, 봐.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이거는 뭐야? 정상. 얘는 유전병이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무슨 자라고 그래? 보인자라고 그래. 됐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뭐야? 정상. 이거는 유전병이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 보인자라 하지? 됐지? 그 남자는 보인자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다. 그럼 보인자라는 뜻은 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이것만 보고 표현형은 정상이면서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보인자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실제 그런 뜻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 가정하잖아. 이게 우성이라 가정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병이야? 유전병이야. 이건 뭐야? 정상이야. 이런 경우에 보인자는 이게 보인자야. 알았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경우가 무슨 병이야? 유전병. 얘는 정상인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무슨 자야? 보인자야. 그럼 보인자의 뜻을 어떻게 정의해야 돼? 정상 유전병은 상관이 없어.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는데 우성과 열성을 동시에 갖는 자. 이걸 무슨 자? 보인자라 정의해. 알았지? 남자 같은 경우는 절대 보인자라는 개념 쓸 수 없는 이유가 남자는 몇 개만 가져요? 하나만 갖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 절대 보인자라는 개념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 있는 경우도 보인자는 개념 쓸 수가 없는 거지. 이해 됐냐? 어쨌든 실제 보인자의 뜻이야. 넘어간다.